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1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2번은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일반적인 경우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리가 우상향하는 경우, 지금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자, 이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여기가 바로 최초의 뭐다? 균형이다. 자, 항상 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다? 최초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여기서 공급은 변화가 없다. 자, 이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변하는데, 자, 여러분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 또 여러분이 소비자에 있어서 선호가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게 새로운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죠? 감소하죠. 이때 이 점을 이 점이 바로 뭐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된다?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이 이 두 점, 단순히 이 두 점을 비교해서 뭐를 구하는 거? 단순히 두 점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하는 것, 이것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한다. 계산 문제이든 이론이든. 네? 하여튼 최초의 균형과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비교하는 이 내용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오른쪽은 25회 정답이었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은 불변인데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균형 가격 상승으로 출제했어요. 자, 항상 여러분이 우리 생각을 할 때 균형 상태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어요.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 시장에.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많아지겠지. 그럼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원리인데, 자, 그러면 이번은 수요가 변화가 없어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진 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번은 뭐가 변화가 없냐 하면은 수요가 변화가 없다. 자, 수요 공급이 주어진 이 최초에서 이번은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변한다. 자, 여러분이 생산 기술이 향상돼서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뭐가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점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이게 새로운 균형인데 이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를 하겠죠. 최초의 균형에서 공급이 더 많아지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뭐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이걸 원리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기본이죠. 이걸 원리로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요걸 또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안 돼.
자, 요걸 원리로 해서 이제 배우는데 암기하시면 안 되고, 자, 시험 문제 28구에 두 번 출제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러면 시험 문제에 28구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동시에 변할 때는요, 분호 방향이 몇 개? 3개예요. 뭐 이렇게 된 경우 있고, 또 뭐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면 시장의 거래량도 많아지겠죠.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다?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 증가해. 세 가지 경우 관계없이, 세 가지 경우 관계없이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한다. 요거 28회 시험에 나왔어.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고, 또 29회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부등호 보세요. 부등호. 큰 거 기준합니다. 두 개 동시에 변동할 때는요, 부등호 방향 큰 것 기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예요? 상승하죠. 되겠죠? 그럼 이제 됐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부등호 방향 큰 것 기준,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기 최초의 균형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10개 증가했는데 공급도 10개 증가했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도 똑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지. 가격은 여기서 뭐다? 불변. 자, 그래서 이 증가폭이죠.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28구의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19회 시험에 출제된 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113페이지에 그 3번에 보면 19회 시험은 요걸 출제했거든요. 수요의 뭐다? 증가와 뭐? 공급의 뭐를? 감소. 요것을 19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또 세 가지 경우, 요거인 경우, 또 리꼬르인 경우, 또 어느 경우? 이 경우. 그러면 자, 우선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올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오르니까 뭐는 우리는 균형 가격은 항상 뭐 한다? 상승해. 하여튼 세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 근데 거래량은 요거 기준. 자, 부동산 방향 큰 거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요 큰 거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 자, 수요가 10개 증가인데 공급은 10개 줄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거래량 불변.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게 19회 시험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를 하는데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응용하시면 돼요. 자, 판단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연습하면 더 좋고 빨리 답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이제 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은 뭐 결론이 있고 표로 나와 있고, 거기 4번 보세요. 밑에 4번, 5번, 6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4번, 114페이지 밑에 4번, 115페이지 5, 6번이 나와요. 요 세 개에서 또 원래 중요해요. 이 균형점 이동이잖아요. 그 균형점 이동 중에서도 4, 5, 6번에서 원래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30회 시험에도요, 4번에서 정답 지문 물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수요 곡선이 뭐죠? 수직선이 뭐다?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여러분 수직선, 수평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우하향, 우상향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 지금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입니다. 예외가 또 시험에 우리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경우?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 경우는 수요량도 고정됐고 공급량도 고정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공급이 좀 최초의 균형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최초의 균형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수요량 자체가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예? 수요량은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해도 변화가 없다. 수직선일 때는요, 균형 거래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 자, 여기서도 뭐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또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또 뭐다? 불변. 자, 이번은 뭐인 경우? 수평선인 경우. 30회 시험에 여기서 또 정답 물었어요. 자, 30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번은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데 수평선이니까 가격은 이 두 점 비교했을 때 가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시험에 공급이 증가하면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을 출제했어요. 그게 30회 시험 정답.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 그림 그리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예?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출제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또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거래량은 또 뭐죠?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23회 시험의 정답. 23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 30회는 여기서 정답. 수직선, 수평선 시험 지문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예외적인 경우,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적인 경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출제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가 봐요. 5번, 6번, 115페이지 5번, 6번인데 최근 시험은 그 5번에 1번 있죠. 수요가 증가할 경우 여기를 시험에 출제하는데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출제됐죠. 자,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거기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자,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5번은요. 5번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 예?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자, 여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뭐 할 경우? 수요가 뭐 할 경우? 증가할 경우.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여러분 수요가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이거죠. 얼마만큼. 자, 어떻게 돼?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많이 상승해요. 근데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 이게 결론이지 뭐. 그러면 시험 문제에 항상 요걸 꼭 묻대. 비탄력적을 꼭 묻대.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한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그럼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노란 것보다 더 크게. 요거 암기하면 돼요.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할수록 뭐죠?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면 반대로 거래량은 변화폭이 뭐 작죠? 그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그럼 반대로 거래량은 변화폭이 요 노란 것보다 변화폭이 거래량은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 자, 5번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6번에서 거기에 2번 출제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나오죠. 6번에. 자, 6번에서 2번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또 여기 최초의 균형. 공급이 증가한다. 시험에 이렇게 내거든요.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할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가죠. 그러면 비탄력적은 가격 하락폭이 크고 거래량 증가폭.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증가폭은 작죠. 자, 그런데 뭐는 탄력적은 어떻게 돼?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증가폭은 거래량 증가폭은 큰데 가격 하락폭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낮게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요거 파란 것보다 크죠. 크고 거래량은 요건 작다. 그래서 거래량은요 요거에 반대로 가면 돼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 요 2개 중에 요 왼쪽이 제일 출제원들은 요거 좋아하는가 봐. 있죠. 요것보다는 있죠. 자, 우선 그래프 2개를 그려드렸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그리면 돼서 수요가 감소할 경우, 공급이 감소할 경우 그려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출제위원들이 원래 여기서 그래프는 안 주잖아. 말로서 출제하지. 말로서 여기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 지문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로 오시면은 경기 변동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여러분 경기는 경제의 활동 상태를 경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작업이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 경기 변동에서의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경기, 여기 추세선인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점을 뭐죠? 경기가 가장 이 점을 정점. 여기 경기의 뭐죠? 바닥. 바닥인 요거 뭐죠? 저점. 그러면 이때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하냐면 진포. 진포. 이때 또 요 정점과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 정점과 정점 사이의 한 사이클을 뭐라고 한다? 주기. 그래서 주기, 진폭, 정점, 저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풀이돼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면은 경기의 측정 지표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요. 우선은 실물 변수적 측면에서의 건축량이나 거래량이 중요하죠. 실물 변수 측면에서는. 자, 이때 이 실물 변수의 공급 측면에서의 건축량을 보면요. 자, 여러분이 건축 허가량이라든지 건축물의 착공량을 알면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건축량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의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건축량은 많아지는데 재고량도 많아지면 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재고량 파악에 항상 주의를 해두시고, 거래량은 뭐죠? 주택 거래량인데 주택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택 거래량을 측정할 때는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되니까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부동산 등기소에 또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실적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거래량은 수요 측면의 지표로서 중요하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인데,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자, 요즘 우리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에서의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 세 가지를 3대 지표라고 해.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가 뭐 3대 지표인데 요것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보시고, 요즘 최근에 시험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 게 바로 경기 변동의 특징을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뭐와 차이점을 묻는 거죠?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작년에는요, 변동 주기 진폭, 여기서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29회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의 이 주기를 보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약 우리가 17년에서 18년 정도 봐요. 예? 영국의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를 보고, 우리 일반 경기 변동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이 돼서 나타나는 약 우리가 8년에서 10년 정도 평균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몇 배?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동일한 주기로 출제했어요. 여러분 주기가 동일하다? 작년에 동일한 주기 이렇게 출제했어요. 동일한 주기 21회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했어요. 주기는 동일하지 않죠. 진폭은 어떻게 돼요? 자, 26회 시험의 정답. 여러분 21회, 26회, 29회, 31회 여기 4번 출제를 했는데 다 4번 다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만큼 이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진폭을 보면요. 자, 이런 얘기죠.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게 진폭인데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인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호황.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 호황, 호경기 국면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더 커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걸 시험 문제 4번 정답으로 물었어요. 4번 다. 26회, 29회, 31회, 21회 4번 다 정답. 변동, 진폭. 여기 시험에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변동에 우리가 대칭성을 보면 이렇게 가죠. 자, 회복시장, 바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올 때,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나오는 후퇴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통해서 오른쪽 경사가 급하고 좌우 비대칭 구조,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이 길다. 자, 여러분 타성 기간은 뭐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뒤지고 있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이 타성 기간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길다는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요즘 보면요, 한 나라 안에서 도시마다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달라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다 다릅니다. 또 한 도시 내에 서울, 강남, 강북, 강서 경기 변동 양상도 또 달라요. 네? 자,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또 병행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특징도 있어요. 자, 요즘에 보면요, 우리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는 우리 토지 특성 중 부동성이 있다 보니까 국지적인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 국지적 양상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붐이 발생하면요, 광역적,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은. 자, 그런 내용을 우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넘어오기 전에 월드컵 있죠? 월드컵인데 2002년입니다. 하여튼 2000년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학교에 무슨 모임들 가시면요, 식사하시면서 얘기가, 어느 학교 선생 뭐고 뭐 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2000년 넘어가서 이제 모이면요, 그런 얘기 없어. 학부 모임 가면 다 무슨 얘기? 부동산 얘기만 해. 바뀌는 거예요. 2000년부터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끔 더 관심을 많이 가시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뭐 투기니 뭐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변동은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회복시장, 일반 경기의 황에 대응하는 상향시장, 후퇴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는 하향시장, 이렇게 4가지 국면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자, 이때 하향시장은 후퇴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는 국면의 시장인데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는 극히 저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요. 여기는 공실률은 최대,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돼요. 그리고 이 과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매수자 중시, 매도자 중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뭐냐?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부동산 우리가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회복시장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비슷하면 기준 가격, 여기 저점에 있으면은 하한선이 된다. 하한선. 그리고 회복시장은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으로서 공실률은 점점 감소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시장으로 접어들면은,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6번 나왔습니다. 6번에 한 4번은 정답.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여기는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거래는 한산해지고 경기는 후퇴를 하고 공실률은 증가하는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이 된다. 25에는 상한선을 하한으로 출제했죠. 상한선이 됩니다. 자, 이 국면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무슨 국면? 경기의 확장, 팽창 국면이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의 수축, 위축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변동 이외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있어요.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안정시장의 국면은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이 우리 거래되는 시장이 안정시장에 있어서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환적 변동에서 시험 지문 많이 나온 거 아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냐? 매도자 중시냐? 매수자 중시냐?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면서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보시면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나타나요. 그 중에 우리 시험 문제 한 6번 출제된 게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이 2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작위적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나 혁명, 폭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또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죠.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이 다 무작위적 변동과 관련이 있고 자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인데 자 방학 기간 동안 대학 인근 원룸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한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봄, 가을철에 이사를 많이 간다든지 이것은 매해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 계절적 변동. 요것 이외에 우리는 추세적인 장기적 변동이 있죠. 50년 이상의 일반 경제에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되면서 추세적인 변동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장기적 변동.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이 가끔 시험 지문에 우선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경기 변동이요. 우리가 보면은요. 25회 시험 24, 5, 6 26회 나왔거든. 안 나오다가 29회 냈어요. 또 안 나오다가 31회 작년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요. 경기 변동의 특징, 순환적 변동 요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최근에 정답은 계속 진폭에서 정답을 묶고 있거든요. 주의해 두고 여기서는 상향시장을 많이 물어요. 과거의 거래 사례가 현재 보면 밑에 있다. 하한선 요걸 정답 많이 묶고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여러분 경기 변동에 원래 출제 안 하면요. 거미집 이론에서 출제해요. 거미집 이론이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돼서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했어요. 많이 나왔죠? 예? 작년에도 출제 또 했어요. 9번. 19회 시험부터 3번 빼고 9번 출제했어요. 야, 진짜 많이 냈습니다.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미집 이론은요, 왜 이거 출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 변동 안 내면 거미집 이론에서 출제합니다. 작년 시험은요, 경기 변동, 거미집 둘 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출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미집 이론, 그리고 시장,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